갑골학 연구 최대적 신기상 40~50년대 갑골학 연구로부터 대래니까로부터 온 새로운 분위기 호사변체 오책지 후 학계 주의도 일자 갑골 복사여 음양오행관념적 관계 캐시 장기 원두 향갱 고 추소 호사변 제오책의 후반에 학계는 몇몇 갑골문의 점친글 갑골문의 복사와 음양오행관념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원두 그 음양오행의 기원을 갱고 다시 고대로 더 올려서 추소 거슬러 올라가 연구하기 개시 시작했다. 1941년 호후선 선생 발표 갑골문 사방풍명고 1941년에 호후선 선생이 갑골문의 사방풍 이름 고찰, 사방의 바람 이름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차문 수비 전의 연구 오행지 기원 단 영양심은 이 논문은 비록 오행의 기원을 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매우 깊고 컸다. 호문 수차 계시료 갑골문 중 유관 사방화 사방풍적 기재 지출 언대 이유 사방관념 수후 발표 갑골문 사방풍명고 보정 논 언대 오방관념 급 중국 칭위지기원 진일보 논정 언대 이유 오방관념 지출료 언대 산생 오행관념적 가능성 중요한 내용이네요. 호선의 글에는 첫째로 갑골문 가운데 사방 4개 방위와 사방풍 4개 방위의 바람과 관련된 기록이 있음을 계시 드러내고 이로부터 언나라 시대 때 이미 사방관념이 있음을 지적해내고 그 이후에 또 갑골문 사방풍명고 보정이라는 글을 쓰고 논언대 오방관념과 중국이라는 명칭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언대에 이미 오방관념이 있음을 논증해냈고 또 언대에 오행관념이 생산되었을 출현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냈다. 가로 열고 수후유 양수달 갑골문 중 사방 신명요 풍명 야 산생요 교대영향 수입 정미 그 간문설 가로 닫고 이에 따라 이 글 이어서 이 글 이후에 양수달이라는 사람이 갑골문 가운데 있는 사방신의 이름과 바람의 이름이라는 글을 쓰면서 어디가 수출이 썼는데 이게 비교적 큰 영향을 만들어냈고 이 글은 정리 그 간문설이란 책에 들어가게 됐다. 가로 닫고 1956년 호선생 제도 발표 석언대 9년 후 사방풍적 제사 인위 사지관념 언시 이후 단명학적 기신위사 분사 사계적 제도 여기까지 바로 있네. 공배 한불정유 1956년에 호 선생은 다시
언대 분연 사방과 사방풍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사시관념이 은나라 시대 때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인위 생각하였지만 그 신이 네 개인지 그 신이 사계절을 나누어 맡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것이 제도인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지만 공백은 아마 이럴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은나라 이전에는 있는지 일찍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사시관념이 은나라 시대에 이미 갖추어져 있고 그 신이 네 개이고 사계절을 나누어 맡아 있는 것이 제도화되었다라고 명확하게 했지만 은나라 이전보다는 그 이전에는 아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 인이 사방화, 사방풍, 이시, 원시, 오행설적, 람상. 인은 여전히 사시관념 어디 갔어? 여전히 사방과 사방풍이 원시의 오행설의 임상이라는 것은 기원, 시작, 근원 이런 거니까 오행설의 근원이라고 인위 생각했다. 후래 이후에 이학근적 상대적 사방풍여 사시 롱박적 음양오행설 탐원 도수 차영양이니 은인 이익이 이징 후유료 확확실실적 오방관념 저종이 오위위 기초적 오적 체계 정시 오행설적 원식 그러네요. 이후에 이학근의 상대의 사방풍과 사시라는 글과 롱박의 음양오행설 근원에 대한 탐구라는 글은 모두 다 호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은나라 때 이미 분명하게 오방관념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러한 오일은 기본적으로 오를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를 체계로 하였다는 것이 바로 오행설의 원시이라고 인위 생각했다. 일본 학자 적총충 야인이 상대적 사방풍신앙과 오행도 계절 규율 유관 오행설 산생여 차신앙 유관 일본인 학자 적총충 또한 상대의 사방풍신앙이 있었고 이것은 오행과 모두 사계절의 추이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인이 생각하고 그래서 오행설의 생산은 이러한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인이 생각했다. 기타 각각 야제, 독사중, 발현요, 환호, 오행관념적 제다, 연원 나머지 다른 학자들도 또한 점치는 말 가운데에서 오행관념과 관련된 여러 근원들, 기원들을 발견해냈다. 진몽가, 의거, 복사중, 출현적, 오공신, 오신, 정자상, 연계도, 자전, 소공 17년, 담자소설, 이조명관, 신화. 이니 담자소원 5조 5 공정, 발현위, 소공 29년, 진태사, 채묵소설, 오행지관, 적 가로열고, 목화금수, 토, 오정 가로닫고, 오공, 정상, 당우, 복사중적, 제5, 50. 어디 갔노? 진몽가는 거북점, 갑골문에 있는 점친 말열에서 나타나는 오공신
근거하여 오신이 바로 자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겠구나. 그 복사에 나타나는 오공신이라는 것, 오신, 정자상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자전 소공 17년에 담자가 말한 새 이름으로서 관직을 삼는다라는 신화를 결합해내고, 담자가 말한 다섯 마리의 새가 다섯 공정이고, 공정이라고 인식하며 그것이 발전해서 소공 29년에 진나라 태사 채묵이 말한 오행의 관, 그 다음에 오공정상이 복사 점치는 책에 글에서 나온 제5공신이라고 인위 생각한다. 기후 정산적 직접 정기위 명당 원령 오방지신. 그 이후에 정사는 정산칙인가? 사람 이름이 치까지 들어가야 될까? 산까지만일까? 모르겠네요. 그 후에 정사는 곧바로 명당 원령 오방신이라고 이것을 규정해 버린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오공신 그랬죠. 은나라나 주나라 초기에 관직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무와 사예요. 무와 사인데 사 쪽의 관직은 공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요. 공이라는 것은 지금도 뭐 기술 뭘 만드는 걸 공에 뭐 이렇게 이제 공 그러잖아요. 공.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5개라고 얘기하죠. 오공. 무계열은 축, 사, 음악을 뭐라 그러지? 이 관직이에요. 관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계열과 무계열. 그럼 생각해보시다. 무계열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제사와 주로 관련됐겠죠. 뭐 제사 진행을, 조상 제사 진행을 하면, 또 하나는 상장례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무는 그거예요. 상장례. 그 다음에 이제 상장례를 하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기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가 있는데 이 사는 천문, 자연현상 관측하고 길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은나라 초기, 주나라 초기, 그 다음에 춘추 시대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축관이 전례를 사적으로 자기 집에 두는 것은 예에 맞지 않다. 그러면 축은 주로 상장례를 맡은 사람이에요. 상장례. 그러니까 왕족이 죽으면 상장례를 맡는 게 축관이거든요. 사는 천문 자연상을 보고 나라의 기흉을 예측하는 역할이 사예요. 그러니까 무는 바로 상대나 천신에 접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이 행위들 안에서 다 관여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는, 그래서 나중에 사가 이렇게 됐죠. 관리사나 일사나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국가가 필요한 도구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제 이게
왕국이라는 중국의 고대 역사학자가 은주 관직고라는 책에서 원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주나라 초기의 관직은 저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 안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게 이게 다 5개가 다 공이에요.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 거북점 그러니까 복사라는 거북 배딱지에다가 점칠 내용을 쓰고 점을 친 것과 소의 견갑골이나 대퇴부의 뼈에다가 점칠 내용을 쓰고 점을 친 것을 다 복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복사는 은나라 때 행해지고 주나라 때도 초기 춘추시대 이전까지는 다 이렇게 점을 쳤단 말이죠. 점을 쳤을 때 그 점을 치면서 점친 내용을 다 기록해요.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을 붉은색 비단에다가 또 옮겼어요. 그 중에서 점을 치고 묶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까지를 쓰죠. 그래서 그걸 모아요. 모아서 나중에 역이라는 것에 괴사나 효사로 다 모여져요. 그래서 주역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주역은 뭐 문항이나 복희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만들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공신이란 말은 저 말이고요. 오신정자상이란 말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담자소설 이조명관 즉 신안을 썼어요. 새 이름으로 관직의 이름을 삼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관자는 담자 이 담자는 중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자고사가 춘추에 자주 나오는데 담자는 이족 그러니까 화이할 때 화가 아니라 이족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춘추 시대 때 제후국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신을 와요. 그래서 사신이 와서 이 사람이 그 춘추 말기가 되면 관직이나 또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사람들이 자기의 관직의 원리나 제도나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춘추자 시절에. 그래서 이제 관직이 왜 5개냐? 새 이름으로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자가 말한 5조 5종류의 그 비둘기가 바로 오공정이라는 것. 그것이 쭉 이어져서 소공 29년이 되면 진나라 태사인 채묵이 말한 오행지관으로 쭉 연결되는 것. 이런 얘기를 진몽가라는 사람이 그걸 밝혔다 이 말이죠. 진몽가도 이때 사람이에요. 1940년, 50년 이때 사람인데 진몽가는 주역에 대한 주역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880년에서 태어나서 중국이 현대 중국이라는 나라를 국가로 선언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청나라에 속했다가 청나라에 속했어요. 그랬다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있다가 다시 중국 공산 중국이라는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 자기의 역사나 문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고파 사람들,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왜 천하의 중심이고 천하라고 말하는 자기 나라가
일본에 막 해망했을까? 왜 서구 열강의 과학 기술이나 학문은 어마어마한데 왜 중국은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중국의 역사를, 자기 이전의 역사를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논쟁 중 하나가 와씨와 민씨예요. 이게 민주주의고요. 과시는 과학이에요. 왜 중국에서는 과학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왜 중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고파 사람들은. 전 세계 중심이고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으며 문화유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배를 받는가? 그래서 이제 과씨와 민씨의 논쟁이 이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역사나 사상, 학문 방법에 대해서 다 회의를 했죠.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핵심은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것이죠. 음양오행 때문이다. 과학적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양오행이다. 민주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음양오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어떻게 돼야 돼? 폐기돼야 되죠. 아까 말한 고사변은 의도는 음양오행론을 공격하기 위한 의구파의 논리였죠.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과학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원흉으로서 음양오행을 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지금 역사를 보세요.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나라까지 가버렸어. 의외로. 거꾸로 의도는 그거였는데 엉뚱하게 자꾸만 더 소급돼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산칙, 이게 정산칙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산칙은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명당, 월령, 오방신이라고. 이게 오행, 오공이라는 게 그런 신을 오방신이라고 규정해요. 최근 자년 학자 통과 각골문 연구 야유 일자 심의적 발현. 최근 몇 년 동안 학자들은 각골문 연구를 통해서 또한 몇몇 새로운 발견을 해낸다. 각골 복사 중 야 출연료 양 이자. 각골문 복사 가운데 음이라는 글자, 양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나타난 것이다. 병진, 복, 정사, 기, 음화, 윤, 우정, 양, 유, 명, 우직, 대구. 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하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구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용 주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고. 자, 지금 이건 뼈에 새겨진 점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첫째 줄 봅시다. 정사일에, 병진일에 점을 칩니다. 정사가 끼움 뭐야? 정사일에 날이 흐릴까요? 흐리다고 허락했다. 남쪽의 어떤 양의 유가, 이거 뭔 글자지 뭡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집, 대부. 우초, 대부. 이거 글자를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러한 복사 점친글은 이미 음이나 양이란 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죠.